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2016 검정고시 사회, 초절 검정고시 사회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이미정입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도요. 2016년 두 번째 초절 검정고시 사회 시험이 치루어졌는데요. 문제 난이도는요. 기존의 것들과 그렇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2016년 여전히 비슷한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원별로 4학년, 5학년, 6학년 단원별로 고르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리 파트의 강세와 역사 파트의 강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선이나 아니면 고려시대의 역사 파트 분야가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의 문제들을 쫙 펼쳐놓고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 무엇을 확인하냐면 1번은 요 단원에서 나오는구나, 2번은 요 단원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풀어도 합격에 쉽게 이르지 않을까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번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바로 넘겼네요. 자, 다음 내용에 나타난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은 그랬습니다. 자, 2016년 빵와 빵빵일 날씨가 맑대요.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있는 마을로 갔대요. 네, 먼저 갯벌에서 조개를 잡은 뒤 그 다음에 항구로 갔습니다. 항구에 있는 배에는 물고기가 가득 실려 있었고 우리는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바닷가라고도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닷가와 관련되는 지역사회,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유형들은요, 우리가 이제 뭐예요? 농촌, 어촌, 산지촌, 탄광촌, 자, 이러한 우리가 촌락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많은 지역이 도시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촌락 중에서요, 물고기 잡거나 아니면 염전에서, 갯벌에서 조개 잡거나 아니면은 또 뭐예요? 생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은 어디예요? 어촌이죠, 뭐. 그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농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 경관의 모습은 농촌은 농사를 짓거나, 그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산지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산지촌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밭농사를 하거나 아니면 버섯을 기르거나, 그죠? 이러한 임업을 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광촌에서는 광산에서 광부들이 뭔가를 캐어내는, 그죠? 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 지역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 그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과 관련되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항상 1번은요. 저번에도 2016년 1회도 1번은 어촌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거의 어촌 아니면 농촌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1번은 이제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과 관련된 도시 문제는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역사회와 관련되어서 이제 1번 문제가 촌락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면 두 번째 이제 도시와 관련되는 문제네요. 그래서 자, 특히 이제 도시에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시설이나 아니면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쓰레기 문제.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뭐와 관련된 문제가 돼요? 그렇죠. 환경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공기가 오염이 되거나 물이 오염이 되거나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도 인구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이 모이니까 주차 공간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도시 문제는 환경 문제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주택이 부족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일자리도 부족해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니까 그들을 다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태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아껴 쓰는 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오염물질을 좀 덜 배출하는 거, 요런 것들이 환경을 고려한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을 아껴 쓴다. 친환경적인 태도. 바람직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전원은 끕니다. 그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도요, 주로 이제 화력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화석 연료를 가지고 많이 만들잖아요.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 앞으로 많이 고갈될 수도 있는 경우가 되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거 아껴 쓰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회용품, 우리가 뭐 종이컵 같은 것들 있죠? 그죠? 아니면 뭐 일회용 수저 막 이런 것들 사용을 좀 줄이는 것도 환경을 위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우리 일반 소비자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예요? 분리수거. 어렵지 않죠? 솔직히 귀찮기는 해요. 그죠? 근데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분리수거를 좀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또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적인 태도가 분리수거가 될 수가 있겠죠.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이건 친환경적인 태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는 4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갈까요? 자, 생활에 필요한 것을요, 자연에서 얻는 활동. 자, 여러분들 이거 자연에서 얻는 활동은 주로 몇 차 산업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1차 산업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주로 얻는 것은 1차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낸대요. 이 만들어내는 것은 2차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편리하게, 그죠? 뭐 배달한다거나 아니면 뭐 교육을 해준다던가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차라고 해서 1차 산업에는 뭐가 있어요? 뭐 농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자연에서 얻는 것들, 어업이라든가, 그죠? 자, 요런 것들이 1차 산업이 될 수 있고요. 자, 2차 산업은요, 만들어낸다며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만들어내는 건 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3차 산업은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의사가 진료하는 거, 아니면 배달해주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3차 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직접 얻는 1차와 관련되는 건 그쵸, 농업이라며요. 밭에서 감자를 캔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거고요. 자, 신문을 배달한다. 요거는 3차가 되겠죠. 학용품을 만든다. 이거 만드는 거니까 공업 2차가 되겠고요. 영화를 관람한다. 이거는 뭐예요? 영화를 관람하는 건 생산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소비하는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 나머지는 다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자, 그래서 4번에는 몇 번이에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그죠?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봐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랬거든요. 자, 우리 현대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출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안 낳습니다. 왜 아이들을 많이 안 낳을까요? 여성들이 이제 사회에 많이 진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혼인의 시기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육아가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예요? 육아휴직, 그죠? 예, 그런 것들. 아니면 아이를 낳게 되면 또 드는 비용이 한 사람당 막 몇 억씩 된다며요. 그러니까 요러한 아이들을 기르는 데 필요한 보육비나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저출산의 문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해결 방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저출산. 근데 이 저출산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인구 문제는 또 모두 있을 수 있어요. 고령화도 여러분들 꼭 같이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거. 그죠? 요것도 함께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연재해 문제. 이 자연재해 문제는요. 사회 문제는 아니죠. 그죠? 사회 문제는 아니고 이건 재해와 관련되는 건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재해는 더욱더 확산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교통체증.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모이게 되면서 예, 도시 문제의 유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식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가뭄이나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많이 썼기 때문에 식수의 부족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이런 보기와 관련된 내용은 저출산과 관련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지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누구에게 누구야 나는 지난주에 어디 여행을 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곳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래. 2007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대. 그래서 한라산,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등에 있어. 자, 다음에 꼭 같이 가자. 안녕. 너희 친구 누구가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지역 중에서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섬들이 누구 있어요? 제주도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울릉도가 있겠죠. 그 다음 뭐 독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중에 한라산 같은 것들, 그죠? 뭐 검은 오름, 용암동굴, 이거 성산일출봉, 이거 갖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은 어디예요? 제주도죠, 제주도. 그죠? 그래서 제주도에 한라산 있는 거 모르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러니까 6번은 몇 번이에요? 4번 체크하시면 되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울릉도는 화산 지형은 맞지만 나머지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거제도나 강화도는 그냥 섬이라는 그러한 공통점 빼고는 뭐 찾을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4번 네, 제주도에 관련된 문제를 묻는 거였네요. 자,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선거의 원칙은 자, 이 선거와 관련지어서는요. 예, 문제 자주 출제되더라고요. 보통 선거인지 평등 선거인지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나는 똑똑해. 그래서 나는 투표를 해야지. 어머, 그래요? 진짜 똑똑하신가? 자, 그랬더니 아니야.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당 한 표만 주어지는 거야. 1인 1표예요. 자, 1인 1표와 관련되는 선거는 무슨 선거예요? 이거는 평등 선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보통 뭐죠? 보통 뭐예요? 자, 평등과 보통의 차이점 잠깐만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평등은요. 1인 1표를 평등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너가 돈이 많으니? 너가 돈이 적으니?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당 한 표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나. 나는 남녀, 소는 아니겠네요. 그죠? 소는 아니겠고요. 나는 누구나에게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나에게 선거권을 주는 걸 보통 선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은 얼굴 색깔이 하얘요. 어떤 사람은 얼굴 색깔이 까매요. 자, 당신을 주고요. 당신 안 주겠어요가 보통 선거 위반되는 거예요. 맨날 이 얘기를 해도 맨날 이렇게 이거 무슨 선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평등이요. 굉장히 해맑은 얼굴로 평등이요. 막 이러는 경우 많거든요. 아니에요. 당신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건 이건 보통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표의 가치가 다른 게 평등이고요. 그러니까 표를 한 사람당 한 표를 주냐, 두 표를 주냐, 이거는 평등에 위반되는 거고, 보통이라는 건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돼요가 보통에 위반된다. 요거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은 여러분들 평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전기요금이 200원? 오, 왜? 자, 땡땡 마을에서는요, 여름철에 한 가구당 전기요금이 1,000원을 넘지 않는데요. 그래요? 한 달에? 자, 그래서 그 까닭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각 가정마다 친환경 에너지를 설치했어요. 아하, 집집마다 그 발전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환경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들은 전기료가 한 달에 200원밖에 안 나온대요. 200원은 내야 되네요. 자, 그래서 200원도 내기 아까운데 막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지어서는요, 자기 집에다가 석유를 이용한 발전소를 설치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석탄,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만드는, 그죠? 이거는 고갈되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집집마다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원자력도요, 친환경이라고 또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방사능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집집마다 만들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태양광 에너지가 되겠죠. 친환경 에너지고요.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원이 많이 고갈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뭐 태양광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연적인 조건을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력 같은 경우도 어때요? 물에 낙차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력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 물살이 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조건을 좀 따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8번에는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산업은 그랬어요. 관광, 의료, 영화 등의 분야래요. 관련 직업으로는 승무원, 관광 안내원 등이 있다. 자, 앞에서 얘기했죠. 1차, 2차, 3차 얘기하면서 이제 농업이나 어업이나 뭐 이런 것들 뭐 1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공업 같은 경우 2차, 물건을 만드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뭐예요? 승무원, 관광 안내원 이런 것들은 3차.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직업이 된다라고 했어요. 뭐예요? 서비스업. 선생님도 3차. 그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역사네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청동기 시대 무덤이래요. 받침돌이 커다란 덮개돌을 고이고 있다.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위에다가 이렇게 돌을 얹는, 그죠? 자, 이러한 청동기 시대 무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고인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죠. 자, 돌칼 같은 경우는 이제 석기 시대에 이용했던 도구가 되는 거고요. 자, 움집은요, 석기나 아니면 청동기 시대의 거주 공간을 움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민무늬 토기는요, 청동기 시대의 그릇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라는 건 맞지만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인돌, 고인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그랬어요. 광개토 대왕은요, 영토를 넓혀서 요동지방까지 진출했대요. 오, 대단하시네요. 장수왕은요, 도읍을 평양성으로 옮겨서 환경유역을 차지했다. 자, 이 나라는 그랬거든요. 광장. 자, 그러면 우리가 삼국시대 대표적인 전성기의 왕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백제,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얘기해서 백제
국제는 누구 때? 근초고왕 때가 전성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고구려 때는 누구 때? 광장 때가 전성기가 되는 거죠. 광개토와 장수왕. 자, 신라는 누구 때? 진흥왕이 전성기가 되면서 자, 전성기라 함은 어디를 차지했을 때가 전성기예요? 한강을 차지했을 때가 전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5, 6 이런 식으로 전성기가 변화가 되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광개토와 장수왕과 관련되는 국가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뭐예요? 고구려가 되는 거고 고조선은 뭐예요? 단군 왕검이 만들어서 뭐 위만조선 때가 전성기가 될 수 있겠죠. 중개무역. 자, 그래서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네네, 나왔네요. 자, 고려를 세웠대요. 고려를 세웠으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긴 한데 나머지 내용도 읽어나 봅시다.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기고요. 자, 후삼국을 통일했대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통일신라가 하대가 되면서 통일신라 말기에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 그 다음에 이렇게 신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를 분열이 되는 과정에서 후고구려를 건설했던 인물은 누구예요? 자, 이 사람은 궁예였죠. 근데 이 궁예가 정적인 실정을 하게 되면서 궁예를 몰아내고 나서 이 후고구려를 나중에 고려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후삼국을 다시 통일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왕건이 되겠죠. 자, 고려를 건국한 인물은 왕건이고요. 이 문희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부뚜껑, 그죠? 모카씨를 가져왔던 분이고요. 자, 정몽주는 뭐예요? 고려 말에 등장했던 신진 4대부로서 조선 건국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어서, 그죠? 선조교에서 죽음을 당했던 인물이고요. 단군 왕검은 뭐예요? 고조선을 건국했던 인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12번에는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부분은 여러분들 책 같은 거 있죠. 만화책 같은 거 역사와 관련된 그것만 읽어도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문화유산은 고려시대에 제작이 됐대요. 고려시대에 제작이 되고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래요. 자, 이 금속 활자본은 우리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게 직지심치 요절이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없고요. 프랑스에 있죠. 그러니까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러한 활자와 관련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목판 인쇄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죠 먼저 만들고 금속 활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고려시대 또 뭐예요? 우리나라 자기가 청자 상강기법을 이용한 고려청자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석가탑이라는 건 뭐예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던 탑이고요. 나전칠기도 이제 고려시대에 만들어지긴 했었으나 이것은 기록문화유산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그랬거든요. 자, 조선시대는요,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자, 초등교육기관은 서당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초등학교에 해당하면서 천자문이나 소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가리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등교육기관은 중앙에 뭐 사부학당이라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향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교육기관은 뭐예요? 성균관이라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서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향교는 아까 얘기했던 거고, 집현전이라는 건 뭡니까? 자, 조선의 세종 때 이제 학자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했던, 그죠? 이러한 기관이 돼서 이 집현전의 학자들이 나중에 뭘 만들어요?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학교는 아니죠. 자, 그래서 14번에는 서당. 네,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게요. 자,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쓴 일기예요.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 중에 자 이순신이 쓴 일기.
자, 전쟁 중에, 난 중에 썼대요. 난중일기죠, 뭐.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농사직설이라는 서적은 뭡니까? 농사직설은 자, 조선의 세종 때 만들었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 기법을 다루고 있는 농업 서적을 우리가 농사직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훈민정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글이죠. 그죠? 이것도 세종 때 만들어졌던 우리 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는요, 유교에 관한 겁니다.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서 뭐 충신이나 아니면 효자나 아니면 연료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예와 관련된 그러한 서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15번에는 뭐예요?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민의 의무는 그랬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의 달이래요. 세금 내래요. 그죠? 그러면서 뭐래요? 모든 국민은 나라의 살림을 튼튼히 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국민이라면 의무가 있고요,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라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걸 의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권리라는 건 국가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죠. 저 자유 주세요. 저 평등 주세요. 뭐 이런 것들 되겠죠.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권리라면 의무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의무에는 무슨 의무가 있대요? 공부해야 된대요. 이거 의무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네요. 자, 교육의 의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 선생님, 그럼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아니에요. 여자들도 나라를 지켜야 돼요. 자, 국방의 의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 일해야 됩니다. 근로의 의무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납세 의무, 뭡니까? 세금을 내야 된답니다. 자, 이거 납세 의무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켜져야 될 행동 양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 그래서 16번에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돼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 빼고는 다 4년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대통령 빼고는 다 4년이에요.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에요.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고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이들은 다 임기가 4년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한 번이면 끝나지만 나머지 대상들은 다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국회에서 자, 그러면 지방자치는 아니네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25세 이상이 되면 이 선거에 뭐예요?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이제 4년에 한 번씩 뽑으면서 연임이 가능하다. 여러 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통령은 5년에 한 번밖에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지 우리가 뽑지 않아요.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17번에는 몇 번?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나라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원을 보게 되면 뭐 우리와 이웃하는 국가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죠? 우리와 주변 국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동쪽에 위치한대요. 동쪽. 자, 이러면서 이 나라는요, 화산 활동이 많고요, 온천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이는 섬나라다. 그죠? 이거 모를 수 없잖아요. 그죠? 늘, 그지? 굉장히 약간 으르렁거릴 수도 있는 그러한, 그죠? 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죠.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기후적으로는 해양성 이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일본이고요.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륙의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 이제 내륙 국가죠. 그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 나타나고 있는 국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온천과 그 다음에 섬의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 누구? 일본을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정보사회. 자, 오늘날 현대사회 특징이 뭐 정보화, 산업화, 세계화 뭐 이런 특징들 갖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 정보화의 특징 중에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을 고르라는 거지 정보화의 특징을 모두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인 면을 고르래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될 수 있다. 선생님 게임에 중독됐어요. 아우 신나.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정적인 거죠. 그죠? 예, 정보사회의 부정적인 거고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럼 인터넷을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네요. 자, 통신망 서비스로 편리하게 서로, 그죠? 먼 지역에 있는 친구, 막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친구야 뭐하니?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 그죠? 막 불특정 다수가 뭐 어떤 사람에게 막 욕을 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연예인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부정적인 거. 약간은 기억하고 리을이 정보사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들은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니은 디귿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자, 2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는 그랬어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유엔기구로서 질병 예방이나 교육이나 아동보호 등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대요. 자, 그래서 유엔에 있는, 그죠? 유엔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 기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니세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19 국제구조대는 뭐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구호하기 위한 단체가 되겠고요. 국제통화기금, 그죠? 우리나라 과거에, 그죠? IMF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 단체가 되는 거고, 국경 없는 의사회는 어떠한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의료, 치료 같은 것들과 관련되는 이러한 시민단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국제기구는 유니세프다라는 걸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 초졸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회생활에 좀 많은 그죠?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들 합격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에 그죠?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